지난 9일 오후 2시 45분경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고정익동에서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며 KF-21 시제기가 출고식이 거행됐습니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0년 만입니다. 또한 2015년 KF-X 사업 착수 5년 만에 세계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 별칭 보라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 산업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자국산 전투기 개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지만 설계 제작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공적을 취하했습니다. KF-21은 음속 1.8배의 속도와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5세대 F-35 스텔스기를 제외한 4.5세대급으로는 최고 사양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7조 원대 장비를 사주면서도 미 방산업체의 갑질로 을로 취급당하며 원하는 기술과 관리도 충분히 받지 못해왔습니다. KF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 낭비, 우리 기술에 대한 저평가, 미 업체의 AESA 레이더 기술 이전 거부로 무산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10년, 15년 걸린다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을 5년 만에 해내자 미 방산업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강력들은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대한 뜨거운 세계 언론들의 보도 중 미국의 CNN 보도 전문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국 KF-21 전세계 초음속 전투기 생산업체 정예그룹에 합류.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Z 전투기를 공개하며 군용 항공 대기업의 독점 클럽에 가입하고 52억 달러, 규모 6조 원의 프로그램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KF-21 전투기가 운영되면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공대공 순항 미사일로 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발 엔진 전투기는 맡은 임무에 따라서 1인승과 2인승 버전으로 각각 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보라매로 별칭되는 KF-21을 통해서 독립방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이는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상 및 비행 시험이 끝나면 KF-21은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120대를 목표로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며 만약 KF-21이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이 시작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대, 2022년 상반기에 세대 등 총 6대의 KF-21 전투기가 시험과 개발 목적으로 생산된다. 대한민국 군용 항공기 독점 클럽 일원이 되다. 비록 KF-21의 65%만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KF-21의 출시는 항공, 우주산업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로서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과다. 향후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진보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정부 성명사가 말했다.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독점 클럽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구성된 유럽 컨소시엄이 있다. 나토 합동항공능력센터에 따르면 이 중 미국과 중국만이 스텔스 기술, 레이더 교란 능력, 조종사와 원격 데이터를 통합해 조종사에게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 항전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스텔스 성능을 높여주는 내부 무장창 요소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덕분에 KF-21은 최신의 5세대 전투기인 F-35보다 더 높고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고 강력한 무기 하중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KF-21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전투기인데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증명한 것이다. 미디엄급 4.5세대 KF-21은 또한 더 나은 전투기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방위청 성명서를 말했다.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합작 프로젝트로 한국은 80%의 지분을
자카르타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이 계획에 대한 지불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자카르타의 브라보워 국방장관은 출고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고 특히 한국의 잠재력을 믿는 파트너가 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신형 전투기는 1960년대에 처음 도입된 3세대 미국이 설계한 전투기인 한국의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사 전문지 밀터리 와치 매거진의 수석 편집장 아브라함 아이트는 지난해 일본에 본부를 둔 영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서 KF-21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4세대 F-16과 F-15K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도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 주문한 40대의 전투기 수주전에서 1위로 F-35A를 차지했다. KF-21 해외 판매 전망. 전문가들은 결국 KF-21은 대한민국 함대에 미국에서 사들인 전투기 수백 대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가격대도 미국이 해외군에 판매하는 F-3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출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수석 편집장 아브라함 아이트는 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이라크까지도 선도적인 전투기의 고객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국가들이 모두 한국 함대에서 KF-21을 대체할 같은 종류의 3세대 전투기 F4와 F5 그리고 4세대 전투기 F16과 F15 같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FA-50 경공급기의 주요 고객들이기도 하다. 한국이 KF-21을 수출 상품으로 마케팅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 상승세의 계속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 금액은 5년 전보다 210%나 증가했고 그 결과 한국이 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 달했다. 임세훈 정부 대변인은 4월 8일 목요일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세계 항공산업 7개국 안에 진입을 목표로 자체 감시 및 정찰 능력, 전자전 능력, 방공망 강화, 유도 무기 전력 강화, 독자적인 위성, 항법 장치 및 우주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2021년 4월 9일 미국의 CNN이 게재한 KF-21 출고식 관련 기사 전문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제기까지 나온 마당에 그동안 한국을 농락하던 미 항공우주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은 어떤 태도를 앞으로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록히드 마틴은 판매한 전투기 운영에 필수인 소프트웨어나 비행 기록 장비, 데이터 링크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은 7조 원을 들이고도 비행 기록 장비의 경우 운영 방법도 모른 채 블랙박스 접근 권한을 제한받았고 미국의 모든 비행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전투기를 사고도 그 성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운영도 미군과의 협의하에 일일이 가능하다면 자주국방이 가능할까요? 시프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 5년간 한국은 4조 원대 이상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해외 무기 판매량 중 9.78%로 탑클래스급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체 해외 무기 수입 중 80%가량을 미국산에 의존해왔고 최근까지도 대미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인가? 국내 개발 성공 시 6조 원의 개발비를 포함해서 총 수명주기 비용은 23조 원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 구매 대비 5조 원을 절약한다는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외 총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비판에도 반드시 자체 개발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본 개발을 착수해야 하고 설사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만의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비행기에 한국 자체 개발 미사일을 장착하더라도 800억이나 들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항공, 부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KF-21 세기가 90% 이상 공중에 끝난 지금 향후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조 9천억 원,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전투기 노화로 교체 시기에 접어든 국가 등을 고려했을 때 양산이 완료되는 시기에 300대에서 500대의 시장성이 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전략적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기 장착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한국의 독침 무기를 장착함으로써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도 격침할 수 있다는 것이죠. KF-21에 장착된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2.5 이상의 저공으로 날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서울에서 평안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초강력들도 이와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IA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5년 국회 국방위원, 국방위원장 및 수많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도 10년, 프랑스도 15년 걸렸는데 우리가 무엇이 훌륭해서 몇 년 만에 뚝딱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컨대 시제기는 2030년, 전력화는 204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년도 안 되어 해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